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0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지금 시간 외 가격도 다 하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0.06%로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5,200포인트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은 1.3% 하락해서 1,100포인트, 1,150포인트로 하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보합으로 진행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2조 1,0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가 3조 가까이가 쏟아진 상황이고 그 지수가 버텨준 것이 상당히 의아할 정도의 그런 수급입니다. 코스피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4,100에서부터 5,300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상당히 크게 또 최근에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정도 해서 4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투신, 보험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시당초 매수를 하던 기관 수급은 금융투자가 거의 유일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는 코스닥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유입을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코스피의 수급 트렌드를 좀 보면 누적 이제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많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수급을 보지 말고 금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60일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의 매도세가 좀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1월 초부터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는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렇게 많은 수급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표에서 집중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꺾어주는 포인트가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런 기간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오늘 코스닥에서도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쉬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투자가 그대로 코스닥의 물량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3,000포인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 기계적인 매수세가 과연 이제 옳은 것인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주 위주로의 매수보다도 뭔가 이 덩치 위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코스닥의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인데 그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이제 이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사실상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수가 왜곡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쭉 올라가고 있지만 뭔가 과열된 느낌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이 가치보다 훨씬 뻥튀기가 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과열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2,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는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0.72% 하락했고요. 상해종합도 1% 가까이 하락했고 니케이는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만큼 이렇게 활황기의 모습을 보이는 증시는 없어 보이고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환율은 다시 좀 반등을 합니다. 1,444원. 그래서 바닥 라인을 내렸지만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 번씩 툭툭 반등을 시키면서 환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 결과가 아무래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에 대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갑자기 반등하긴 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지표도 하락하고 있고 이틀 정도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금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근데 금값이 갑자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5,700 근처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5,000까지 떨어졌고요. 700달러가 가치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산의 움직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요. 은도 마찬가지 13%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82,5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한참 이제 올라갈 때는 10만 달러 돌파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산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지표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면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국채금리는 4.25%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도 뭐 크게 우리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사실 이제 4월에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장기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MS발 AI 버블론이 재부상을 했다. 잊을만 하면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과열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어떤 틈이 나면 바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불안하기도 하면서 더 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사실 매출액 자체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10%나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그 10%가 한두 푼이 아니죠.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500조 원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금융권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덩치가 큰 이 기업들이 급작스럽게 급락을 한다면 뭔가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예스맨이다라고 하는 워시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 이사로 뉴욕 상장을 주도했다라고 하고요. 금리를 크게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이제 이 워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파월 의장을 계속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워시라는 이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파월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고요. 파월은 이제 금리를 올리자도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에 맞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최악이 아니라면 금리를 내릴 필요 없다. 여전히 고용지표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려서 지금 미국의 부채를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 부채가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돈 가치를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번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곧 발표가 된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5월에 임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폭 또 금리를 내릴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불확실성을 키우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너무 친절했다,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EU가 반발을 했고, 거기서 계속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락이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이제 관세 무기화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내가 너무 친절했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라는 또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금 충돌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지금 미국이 충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최대한 지금 이제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와 지금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과하게 올랐을 때는 과하게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목 전에 이제 시장 분위기에서 설명드렸듯이 AI 버블론이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그 버블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으로부터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반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분위기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95,500원으로 3,500원, 3.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가지 못하고 자리를 잡던 와중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21선을 지지한 듯 하지만 사실상 향후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더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어디로 향한다라고 딱 정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테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그 정도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3기 정도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뭐 로보틱스 쪽에 집중되면서 좀 그 기회가 좀 뺏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매하게 올라갈 바에는 그냥 다 같이 그냥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떨어지던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뭐 천천히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90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한 76만 주 매도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뭐 이렇게 매수 매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도 6%까지 떨어지면서 리밸런싱 심사 기간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뭐 이제 이 최근에 과하게 올랐던 거에 대해서 조정을 받겠지만 저는 이 현대건설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월에 MSCI 편입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조금 이제 원전 테마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요. 조정을 좀 받더라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리밸런싱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을 유지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전기술도 7% 가까이 떨어졌고요. 자,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족해지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오를 때도 오르지만 내려갈 때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 만한 그런 소스가 늦게 나오면서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전기술도 꽤 하락을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투자 수급은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S&T 에너지도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이제 한 번에 뚫고 나가는 좋은 그림 만들고 하루 만에 이렇게 그대로 이제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거래량 자체가 어제 절반도 되지 않았고요. 일단 뭐 이렇게 매집봉을 계속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S&T 이런 모습 보이면 쉽게 지금 한 방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서 채우다가 좀 뻗어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BHI도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네, 8% 떨어져서 72,000원. 8만원을 단기간에 찍고 떨어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BHI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을 높여가면서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져봤자 6만원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의 주요 포지션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가 BHI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성원밴드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1.4% 하락했고요. 수급을 먼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금융투자 위주로 이 성원밴드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원밴드는 이제 조선과 원자력 테마 같이 이제 살아날 때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태용도 5.7% 떨어져서 네, 33,350원. 자, 이제 계속 이제 버티는 듯 하면서 좀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상방 수렴 구간에서 하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빠르게 뚫고 나가는 듯 했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61선까지도 하락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오르고 내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주도권을 찾을 만한 그런 소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추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간에 빠른 이제 상승이 조금 기대치만큼은 꺾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지는 네, 지금 이제 6% 정도 떨어졌지만 마찬가지 BHI처럼 강하게 이제 고점을 높이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봉 나왔지만 뭐 크게 떨어져도 우진도 마찬가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요. 적정한 구간에서 또 반등을 시도해서 아마 그때는 3만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도 꾸준히 잘 유지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수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63,000주 매도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윗꼬리 부근에서 계속 주가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대로 버티는 거 봐서는 마찬가지 이런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이 21선이 요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뭐 크게 지금 이 보성파워텍은 하락할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투자 경고 종목이지만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위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레침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간 투자자 위주로 마찬가지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종목들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향후 이제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뭐 코스피가 5,300까지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10% 15%까지는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4,000 초반, 4,000 중반까지도 빠르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버티면서 저 종목들이 버티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같이 하락하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향후 이제 시간을 끌어서 조금 더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제 주가 변화는 사실 예상하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트럼프라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한 매일매일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했다가 뭐 내 친구라고 했다가 그죠, 전쟁이 난다고 했다가 날 듯 말 듯 하다가 또 갑자기 항상 이제 전쟁을 피하다가 갑자기 또 저렇게 마두로를 납치하거나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그 주식 시장을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산업에 대한 트렌드, 방향을 이제 읽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위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아야 되고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상황이 나오기 위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기술이 뭐냐? AI라고 단언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첨단 AI를 위한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입니다. 그럼 뭐 반도체도 있겠고, 뭐 로봇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 제조업들이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계속 AI 버블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AI에 대한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가 회수가 늦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가 생각보다 과할 수 있다라고 계속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AI라는 것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그 테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 알겠죠. 같은 테마이긴 해도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종목인가라고 생각할 정도, 이 실적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그 기대감만으로 10배씩, 20배씩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거는 버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AI 버블이 부각되는 그 시기가 뭐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 시기. 그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겁니다. AI에 대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그때가 이제 버블이 터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이 기업들이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로보틱스가 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느냐?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라는 모델, 그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야심작을 만들었고, 그게 이 CES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광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현대자동차 아틀라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로봇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엄청나게 진부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로봇에 대한 기술이 낮거나 실제로 그 기술까지 따라오려고 했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 아틀라스라는 그 빛을 등에 업고 관련 로보틱스 기업들이 최근에 마구마구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것 자체도 버블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제 현장 투입, 그죠? 공장에 현장 투입을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잘 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 기대를 받던 기업들의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자동화가 안 되고 뭔가 운용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또 로봇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겠죠. 그 또한 버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이제 버블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제 현실에, 그죠? 현재 상황에 이 AI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소위 말해 뽀록 났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지금은 투자가 일어나는 단계고 그것을 활발하게 개발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기술을 이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것을 오픈하는 시기, 그때가 이제 위험할 수 있겠죠.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이제 27년, 28년으로 갔을 때 그러한 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마구마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반도체 칩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늘리는 와중에 계속 전기료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냉각이 필요한데 그 냉각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지금 벽에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최대 실적을 이제 내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반도체는 계속 시장에 쏟아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 데이터 센터가 과연
이 반도체를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전기료와 냉각수가 해결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의 공급이 애매하게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문제죠? 전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AI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전체적인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AI 버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력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은 AI에 대한 AI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더 강하게 하거나요. 그런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 AI라는 것을 실제 산업에 적용을 했더니 뭔가 효용이 없더라.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버블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가 버블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AI 버블이 또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냥 이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올해는 좋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것 같다. 그러나 그 좋은 분위기에 대한 대가는 이제 결과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27년에는 그런 압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이 지상보다 우주로 나가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은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냉각에 대해서 온도도 낮고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냉각도 해결되고 에너지도 해결되어서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올해 이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6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데 스페이스X와 이제 테슬라 xAI가 합병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기업도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원자력에서부터 이 태양 에너지, 우주 태양 에너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지금 먼저 시도를 하고 있었고 2030년까지 원전 한기급 1기가와트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로 봤을 때는 사실상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꽤 필요해 보이고요. 그 2030년 정도면 사실상 지상에서 SMR에 대한 이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초도기가 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켓으로 그것을 태양광을 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할 거냐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해서 냉각도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이 효율을 운용할 거냐.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싼 에너지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2030년에 저 에너지가 어떤 게 맞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MS, 아마존 최근에 뭐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좋게 나왔고요. MS도 사실 좋게 나왔는데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하겠죠. 오픈 AI에 최대 86조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 오픈 AI가 이제 상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140조 원인데 그 중에 86조 원에 달하는 투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 오픈 AI가 향후 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AI를 학습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조달이 지금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이 오픈 AI가 계속 이제 돈이 없거나 향후 이제 학습이 불가능해지거나
학습을 해도 크게 효용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30년까지 600조가 필요하다지만 저렇게 이제 상장 추진을 통해 자금 조달을 꽤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이 부분도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을 건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 오픈 AI 모델이죠.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제 업무를 보는 데나 향후 이제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AI라는 것이 지금 이제 버블이라기보다는 계속 이 리스크는 않으면서 좀 커지는, 실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텅 빈 버블이 계속 커지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안은 같이 채워지면서 이 버블 자체는 커지지만 안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빨리 끌어올려지고 얼마나 이 실용성 있고 이 투자해서 돈이 회수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처음 버블에 대한 얘기했죠. 기업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 시기가 나올 거고 그때는 이제 어떤 한 기업에 집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AI라는 것이 아무래도 승자 독식 구조이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이제 차이가 나면서 서로 이제 얘가 높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 구도 속에 모든 기업들이 다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이제 없어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향후 상황들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원전 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SMR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2기와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공모 착수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향후 이 SMR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 대형 원전은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고 덩치도 커서 좀 이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송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뭔가 전체 이제 에너지 계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향후 효율적인 면에서는 SMR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원전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인도가 자국 설계 기반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발주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700메가와트급 가압 중수로 노형 최대 10기 건설을 위한 입찰을 검토 중이고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세 번째 대량 발주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개방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이 인도가 외산 기업을 끼지 않고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제가 오래전에 좀 이제 우려하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원자력 기술을 계속 이제 쇠퇴시켰을 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은 기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도 원자력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다시 지금 저렇게 이제 인도 같은 국가들이 대규모로 이제 국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분명히 외산을 도입만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규 건설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인도도 저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렇게 많은 이 원전을 건설하면서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쌓으면서 인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이 있어서 이제 중국을 배척하더라도 인도가 치고 들어온다면 우방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인도의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전체 세계 시장은 커지고 우리나라도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도 원자로 4기에 대한 출력 증강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와 이제 전력 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4기에 대한 원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미국은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우리도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 AI는 지금 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버블이 완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더 저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27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까지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버블론들은 계속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면서 계속 투자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 커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계속 증시를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이 이제 연준 의장 바꿔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폭발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텐데 그것도 27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은 유동성 자금이 쏟아지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계속 좋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주목이 되는 이 전력에 대한 주목성이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에 쏟아지지만 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이제 곧 시장의 과잉 공급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죠. 그래서 전력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언급되었을 때 관련 기업들이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내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 SMR 에너지가 특히 부각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실컷 이제 증시 다 올라가고 우리 종목들은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또 이제 올라갈 만하니 또 증시가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고 이래서 속상하시겠지만 뭐 주식이라는 것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추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도 결국에는 한번 떨어졌다가 크게 튀는 이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